제가 이제 오늘 굉장한 시스템을 할 거라고 제가 아까 우리 황 변호사한테 얘기했죠. 이게 오늘 제가 굉장한 시스템을 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시스템을 하는 그룹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PM에서. 그래서 오늘 이 추상적 시스템 굉장히 추상적일 것 같죠.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뭐 문서화돼 있지도 않아요. 이 시스템은 어,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 추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은 이게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PM 인터넷 사업의 성공을 이끄는 6가지 시스템을 할 거예요. 이게 강건한 팀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상적 시스템을 이게 이제 모든 파트너 분들한테 이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이 되면은 사업 완전히 끝난다.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성공의 8단계도 처음에 꿈과 목표 설정, 이 결의결단 이렇게 하면서 꿈과 목표 설정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상위 것들은 추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조직이, 여러분들의 라인이, 여러분들의 그룹이 눈에 보이는 큰 생산물로서 나타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이 쫙 퍼져 있으면은 전국 강방 곳곳에 퍼져 있으면은 정말 쓰러지지 않고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들어졌다가 무너지고 만들어졌다 무너지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만들어졌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추상적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edify, edification. 보통 저기 뉴스킨에서는 티업이라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티업. 예, 똑같은 말이에요. edification, edify, 칭찬, 격려하는 거예요. 뭐를? 모든 것들을 다 칭찬, 격려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뼛속 피 한 방울까지 모든 것이 다 긍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럴 때만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좋게 볼 수 있고 칭찬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를 칭찬할 것인가? 뭐를 칭찬할 것인가? 이 에디파이 하나만 잘해도 인생 완전히 풀린다. 완전히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지금서부터 하는 것들 갖다가 사장님들이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시면 완전히 PM 사업 인생 풀린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뭐를 칭찬할 것인가? 이게 1번이잖아요. 에디피케이션.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뭐를 칭찬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칭찬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적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만날 때 항상 파트너와 스폰서가 있잖아요. 그 파트너들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볼 때마다 사장님 굉장하십니다. 뭐 정 안 되면 이렇게 내가 가끔가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 고유진 사장님 굉장하십니다. 아, 곧 CL 사장님 굉장하십니다. 이렇게 막 이 에디파이에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광희 누나 와, 굉장하십니다.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변하는 사장님 와, 뭐 이미 그룹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설사 아닐지라도 듣는 사람은 좋다는 거죠. 그거 제가 잠깐만요. 제가 준비해놨는데 여러분들 그 책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에모토 마사루가 실험을 했어요. 야, 이 사람도 진짜 할 일이 없는 건지 머리가 비상한 건지 실험을 했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똑같은 컵에다가 똑같은 물을 놓고 하나는 좋은 물, 하나는 나쁜 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좋은 물한테는 아유 좋은 물, 너는 물을 어쩜 이렇게 이쁘니? 너는 정말 좋은 물이야. 사랑해 이러고 나쁜 물이라고 써인 물한테 너도 물이냐? 야, 너 같은 게 다 물이야?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물이. 물이 똑같이 생겼는데? 물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하면서 욕을 갖다가 막 했단 말이야. 그리고 한 달 지난 다음에 현미경으로 물을 관찰을 하니까 이 좋은 물, 칭찬받은 물은 결정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졌고 이 욕을 먹은 물은 완전히 결정체가 악마의 결정체 같이 그냥 너무너무 보기 흉해졌다는 이 내용이 실험 결과 밝혀졌어요. 똑같은 밥인데도 한쪽에는 좋은 밥, 한쪽에는 나쁜 밥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면은 이 좋은 밥이라고 써놓은 거는 시간이 지나서 아주 예쁘게 발효가 되면서 곰팡이가 예쁘게 쓰는데 나쁜 밥이라고 쓴 밥은 아주 보기 흉하게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사람이 똑같이 뭐로 구성이 돼 있어요? 70%가 물이잖아요. 아, 그러면 칭찬을 해야 되겠다고 사람한테도. 그러면서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면은 우리 같이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신나는 거야. 서로 보면은 반가운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뭐든지 사업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오토시 끊는 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풀세트 끊는 것도 아니야.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힘들어져요? 인간관계, 스폰서와 파트너지 간에 내가 저 스폰서만 없으면 내 사업하겠는데 내가 저 파트너만 없으면 사업하겠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100%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하나 우리가 칭찬을 해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가와만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칭찬을 하는데 그럼 뭘 칭찬하느냐? 시스템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칭찬하는데 우리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 네트워크 이제 하신 분들, 우리 사장님들 처음 네트워크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시스템 한단 말이야.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라. 시스템에 참여해라. 시스템적으로 행동하라. 시스템. 그러면 도대체 뭐가 시스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념을 딱 줘드릴게요. 뭐가 시스템이냐? 사업을 하면서 그룹에서 내려오거나 스폰서가 제시해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 우리 한 달에 한 번 독서 미팅 하잖아요. 그 책을 읽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세미나, 행사 이게 또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뭐 사업적으로 관련된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은 미팅 같은 것들이 다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스폰서예요. 스폰서가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회사가 좀 후져도 스폰서가 강력하고 유능하면은 돈 벌 수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회사가 정말 좋은데 PM같이 정말 좋은데 스폰서가 좀 후져.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그 시스템이 뭐다? 스폰서다. 그러면 스폰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칭찬해야 되는 거야. 격려해야 되는 칭찬, 격려. 그리고 항상 파트너들 앞에서 스폰서를 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유, 스폰서 욕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도 욕 먹는데 뭐 나도 욕 먹는데 뭐 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나도 욕 먹어요. 김승준이 아우 막 이러면서 욕 먹는데 그런데 우리 옛말에 그 우물에 침 뱉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금방 또 내가 먹게 된다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파트너 앞에서 스폰서를 욕하고 난 다음에 불과 며칠 있으면 꼭 그 스폰서를 써야 할 때가 생긴다. 호일러 법칙으로 스폰서한테 미팅을 요청하거나 그럴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스폰서를 욕해 놨는데 그 파트너한테 미팅을 붙이면은 이게 영향력이 다 상실돼 가지고 미팅이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스폰서한테는 항상 파트너들 앞에서 절대로 험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폰서 욕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엄청난 재산이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파트너 사장님들을 항상 칭찬해야 돼요. 항상 칭찬. 우리 권경희 사장님 나 항상 칭찬해 주잖아. 돈 벌어오라고. 이렇게 항상 칭찬해 주죠. 칭찬.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좀 처음에 부족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답답할 때가 있어도 항상 내가 처음에 그랬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장님들을 칭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예도 또 하나 드릴게요. 이게 우리 고유진 사장님이나 변화른 사장님 같이 예쁘신 미인 사장님들 있잖아. 미인 사장님. 우리 광희 누나 같이 미인 사장님들. 미인 사장님들한테는 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와, 정말 미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쁜 사장님들은 자기가 이쁜 줄 알아. 그래서 안 먹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딱 바라보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수유센터에서 여기 사업 설명 다 하고 보상 플랜하고 테이블에서 애프터 미팅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처음 이제 마주하는 분한테 정말 아름다우신다 막 이러면은 웃기잖아. 자기도 알아 이쁜 줄. 그럴 때는 우리 유아수 사장님 같은 경우에 입을 딱 죄송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말할 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아름다. 이렇게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또 칭찬하고 막 이러면은 그게 잘 안 먹힐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또 가장 고단수인데 이거는 쓰리 쿠션으로. 쓰리 쿠션 아시죠? 당구의 쓰리 쿠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예를 들을까? 어 이런 거죠. 이제 뭐 권경희 사장님이 안 계신데 뭐 권계희 사장님을 칭찬해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돌려서 하는 칭찬 이런 것들 그리고 칭찬을 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권경희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다. 머리에 숱도 굉장히 많으시고 자기 혼자 머리 자르는데 머리 잘 자르고 참 손이 금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칭찬을 우리 권경희 사장님 옆에서 웃고 있어요. 칭찬을 해줘야 된다. 칭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칭찬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또 칭찬을 하고 에디피케이션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크고 작은 행사 있잖아요. 그 행사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칭찬 하나 가지고도 거의 뭐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뭐든지 다 칭찬을 해야 되니까 칭찬을 계속 하게 되면은 뭐 세미나도 에디피케이션 이게 한국말하고 이 에디피케이션하고 뉘앙스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에디피케이션 그러니까 세미나를 에디파이 한다 이렇게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세미나를 칭찬 격려한다 이러면 이제 어감이 좋지 않지만은
원뜻 미국에서 출발한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래서 원뜻은 세미나도 에디파이하고 모든 것들을 에디파이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입에 거품이 나도록 뭘 또 에디파이 해야 돼요? 제품을 에디파이 해야 돼. 제품을 에디파이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안 됐어요. 이게 권경희 사장님하고 같이 이게 다니면서 미팅을 하면은 와, 나는 있잖아. 얼굴이 붉어져서 그렇게 못 하겠는데 권경희 사장님은 얼굴이 두꺼운가 봐. 그냥 아니야. 얼굴이 두꺼운 게 아니라 그만큼 제품에 대한 확신이고 우리의 그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요새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미팅을 할 때 제품을 먹고 체험 사례 있잖아요. 우리 변아름 사장님, 우리 요번에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트너 사장님이 그 작은 글씨 성경은 읽지 못하셨는데 그 읽었다. 보인댄다. 눈이 보인댄다. 실제로 막 한성주 사장님은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이거 한 달 보름 먹었는데 귀가 들린댄다. 15년 동안 귀가 안 들렸는데. 또 제가 저번에 여기서 그 잠겨져 있는 유튜브 공개해 드렸잖아요. 크론병이 낫더라.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휴 PM 처음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도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또 우리가 에디파이 할 게 제품에 대해서 에디파이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프로모션. 첫 번째가 추상적 시스템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디피케이션, 에디파이, 칭찬 격려. 그 칭찬 격려는 모든 사업하는 대상, 우리 파트너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는 뼛속 피 한 방울까지 긍정으로 바꿔서 칭찬해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 라인을 타고 전국 방박 구석구석까지 쫙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칭찬 격려해야 된다. 두 번째가 프로모션. 프로모션 하면은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거 생각나죠? 뉴로겐 5+1 프로모션. 아니면 콜라겐 5+1 프로모션. 이게 보통 이제 프로모션이 뭐 5+1 이렇게 그런 단어로도 이제 많이 쓰는데 네트워크 추상적 시스템의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이제 적극적 홍보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 홍보. 적극적 홍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장마철에 이제 아파트에 방송 나가요. 아유, 여기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세대원 여러분, 오늘 비가 많이 올 예정이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차 빼주세요. 그리고 딱 끊는 거야. 그거는 프로모션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아나운서 한 거야. 그냥 알린 거야. 알린 거. 그러면 이 적극적 홍보는 뭐냐? 차를 다 뺄 때까지 지하 주차장에 차 한 대 없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업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고 우리 일요일에 사실 적극 그 일요일에 그 원데이 세미나가 있는데 원데이 세미나에 와서 스폰서들하고 같이 애프터 미팅을 하면은 사업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거의 뭐 퍼펙트하게 높지요. 거의 우리 수유센터에 와가지고 미팅하고 또 최고 스폰서하고 미팅하고 하면은 사업자로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변아름 사장님도 수유센터 와서 처음에 우리랑 미팅했고 우리 고광희 사장님도 미팅하고 우리 유아수 사장님, 최성수 사장님은 죄송합니다. 그 유혜경 사장님이 노원에서 부대찌개집 하시는데 거기 부대찌개집에서 우리 조그만 칠판으로 다 프리젠테이션하고 보상 플랜 풀고 우리랑 또 미팅했단 말이에요. 그 바로바로 이제 사업 결단 내리고 사업하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그 세미나에 원데이 세미나에 홍보를 해서 계속 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예전에는 1박 2일 그 뉴스킨 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랠리
1박 2일 세미나를 이제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념 정리가 된 게 뭐냐면 PM은 다르다 이거예요. PM은 1박 2일 세미나를 할 이유가 없다. 이게 오히려 동기부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여러 외국에서 유럽 사람들이 PM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고퀄리티, 굉장히 고급스럽게 조그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소그룹 미팅, 홈파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모여가지고 이런 미팅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유진 사장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고유진 사장님 사이드라인에 요만큼 모아놔서 또 미팅하고 그리고 리더는 또 움직이면은 또 다른 데 가서 미팅하고 변화름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 묶어서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묶어놓고 가서 미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PM의 대부분의 매출은 소비자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소규모 그 라인을 갖다가 잘 관리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하신 분들 쪽에서 리더로 성장하시는 분들을 또 우리 일요 원데이 세미나로 초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요 원데이 세미나에 초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계속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나쁜 것들은 뭐 이렇게 표현이 좀 돼. 예를 들어서 뭐 지옥에 가면은 뭐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지옥에 가면 뭐 껍데기를 홀랑 벗겨갖고 소금을 뿌려서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뭐 사람을 자글자글 그렇게 해갖고 막 잔인하게 막 이렇게 묘사하는데 천당에 가면은 뭐 어떻게 좋은지 뭐 너무 좋아서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세미나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스폰서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에디파이 해서 여기에 오고 싶게 만들어서 올 수 있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접목시켜서 계속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들 가세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될 때까지 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파트너를 갖다가 이 사업에 동참시키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이 맨날 뭐라고 그래요? 아우 난 시간이 없어서 거기 못 간대. 그러면 아예 사인업을 시키지 말지. 예?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올 수 있을 때까지 그분들을 갖다가 땡겨야 된다. 이게 적극적 홍보, 프로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소시에이션, 관계예요. 세 번째는 관계. 이 관계는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이해관계로 만났어요. 이해관계. 유아수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처음에 이해관계로 만났어요. 돈 벌려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해관계가 승화돼서 인간관계로 발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관계, 어소시에이션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이 추상적 시스템 6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해. 칭찬, 격려 중요하고 적극적 홍보, 프로모션 중요하고 세 번째 이 어소시에이션 관계 이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관계,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 파트너와 스폰서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은 이 관계십이 깨지면은 절대 라인이 성장할 수가 없고 성장한 라인을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항상 이 파트너와 스폰서지간에
이 관계식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아, 나 걔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정말 못해 난. 안 돼.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처음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사랑, 러브가 뭐예요? 러브가 사랑이야. 그게 그런데 동사래, 동사, 벌브. 동사래. 거기에서 이제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사한테 찾아가는 거야, 남자가. 아, 나 권경이하고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요. 난 저 여자하고 난 이혼하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하고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가지고 이혼 상담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해주는 처방이 뭐라고요? 사랑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나는 와이프하고 이혼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와이프를 사랑하시라고요. 사랑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사랑은 동사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스폰서가 정말 꼴 보기 싫어. 스폰서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 나보다 어려. 이게 네트워크 등록 순위 나이 순도 아니고 학력 순도 아니고 이게 전달받은 순서에 있어서 나보다 내 바로 위에 누가 있어요? 권경희 사장님이잖아요. 나보다 한 살 어린 여자야. 그리고 내가 책도 더 많이 봐. 그리고 집에서는 맨날 나 괴롭혀. 그러면은 이게 스폰서지만은 아니 이건 제가 지금 웃자고 한 얘기고 여러분들 라인에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변화름 사장님 라인에 내가 신규 사업자야. 근데 나는 나이가 56인데 우리 변화름 사장이 30대야. 애가 싸가지도 없어. 너무 똑똑해. 말도 겁나게 남자 같아. 막 이래가지고 보기가 싫어.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 고유진 사장님 너무너무 여리여리하고 곱고 우아하고 이런데 아주 남자 사장님이나 여자 사장님이 아주 그냥 일자 무식 사장님이 들어오셨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뭐 PM 사업이 누구나 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경제적 컨디션 따지지 않고 꿈과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을 해야 된다잖아요. 여러분들 다 위대한 상인의 비밀 읽어봤잖아요.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리라. 왜? 그들은 주변에 많으니까. 나는 부자도 사랑하리라. 왜? 그들은 외로우니까. 나는 미인들도 사랑하리라. 그들의 눈빛은 슬프니까. 뭐 이러면서 다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사랑을 하려고 이유를 찾으면 다 사랑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파트너들을 다 이해하고 스폰서를 다 이해하고 이 관계 속에서 물론 쉽지 않죠. 고관희 사장님 물론 쉽지 않습니다. 변화름 사장님 쉽지 않아요. 이인자 사장님 쉽지 않아요. 김정임 사장님 쉽지 않습니다. 황현호 사장님 같이 젊은 사장님이 피가 끓는데 밑에 파트너가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말도 안 듣고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이러면 황현호 사장님 스폰서로서 내가 이쁘겠어요? 하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공간 안에 우리의 번영과 행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를
황현호 사장님한테 내가 자극을 하는 거야. 연호 이놈! 이렇게 딱 하면은 황현호 사장님이 자극을 받았어. 그런데 공간이 넓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겠죠. 황현호 사장님 내가 연호 이놈 그러면 어디다 대고 이놈이에요? 나이 많으면 다야?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황현호 사장님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넓다면은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러지? 뭐를 잘못 먹었나? 이러면서 한 타임 넘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비전이 큰 사람이면은 비전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공간이 넓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주잖아요. 공사장에 십장이 있고 일용 잡부가 있어요. 우리 이 공사장의 십장은 이 공사를 오늘 다 마쳐야 할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용 잡부는 비전이 없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PM의 비전이 가득 찬 사람들은 매주 일요일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십장은 그런 비전이 있고 일용직은 비전이 없어. 그냥 지 마음 내키는 대로야. 그래서 하다가 마음에 안 내키면은 연장 내팽개치고 아이씨 나 때려쳐 안 해 하면서 집에 가버려. 그러면 십장은 그 공사를 마무리 져야 되니까 일용잡부를 붙잡고 어이 김씨 왜 그래? 이거 다 마무리 짓고 내가 오늘 막걸리에 파전 쏠게.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이러면서 달래서 얼래서 어떻게 해요? 공사를 마무리가 짓는 거예요. 그 비전을 달성하는 거죠. 우리 사업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정말 꼴 보기 싫은 파트너가 있건 스폰서가 있건 내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넓다면은 나는 이루어야 할 비전이 있으니까 넉넉히 참아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폰서가 공간이 더 크겠어요? 파트너가 더 공간이 크겠어요? 우리 내가 황현호 사장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번에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내가 황현호 이름 써놓고 내가 보상 플랜 풀었는데 황현호 사장님 잊어버릴만 하면 여의도에 한번 나타나고 잊어버릴만 하면은 여기 줌세미나에 나타나시고 그러면 내가 우라통이 터져 안 터져? 하면 잘하실 사장님인데 그런데 나는 황현호 사장님의 비전을 내가 아니까 저 멋있는 사장님의 비전을 내가 아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의 스폰서 사장님들은 공간이 넓으니까 더욱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는 거죠. 자, 이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어소시에이션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폰서와 파트너들 사이에 나도 누군가의 파트너고 또 다시 나는 누군가의 스폰서가 되는 게 이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이 관계를 갖다가 잘 지혜롭게 참고 또 참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어떤 집회를 갔는데 기독교 집회인데 소규모 집회인데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집회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비전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남자 사장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 계속 참다.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 안에는 신성도 있고 그냥 인간의 본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잖아.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 신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다 알아. 그래서 옳은 것들을 계속 선택해 나가면서 참고 나가면은 그 성품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데서 아주 가장 적절한 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참고 또 참고 참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성공자의 자리에 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큰 리더로 성장돼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그룹의 볼륨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면은요, 그거 아세요? 큰 스님들보다 사리가 더 많이 나와. 웬만한 큰 스님보다 자극과 반응사의 공간이 넓어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그 스폰서님들, 그룹장님들, 그냥 그룹장님 고스톱 쳐갖고 그룹장 된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 살이 엄청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전이 있는 분들이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엄청나게 넓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관계십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절대 누구 험담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험담을 하면은요, 그 험담이 돌아 돌아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 시스템 세 번째는 어소시에이션, 관계십을 잘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어떠한 조직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된다? 죽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죽은 조직이. 그래서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도 그 누구랑 해야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사무실에 여기 센터에 와가지고 형제라인 사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돼? 안 돼? 안 돼. 제가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사업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고유진 사장님이 PT니까 여기 계시니까 여기 우리 이인자 사장님은 VP야. 그 와가지고 내 계보도 꺼내놓고 내가 요번에 새로 여기다가 사람 하나 여기다가 등록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하고 형제라인 사장님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걸 갖다가 죽음의 키스를 클로싱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의 키스. 형제 라인 사장님들하고는 사실 전화번호도 사실 주고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왜 그런지. 그런데 뭐 그렇게 전화번호 주고받지 말라 그런다고 주고받지 않을 것도 아니고 나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대수만 내려가면 다 형제 라인. 그래서 이 형제 라인하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칭찬 격려하시면 돼요. 칭찬 격려. You can do it.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하면서 계속 칭찬 격려하고 이 소통은 누구랑 같이 해야 된다? 스폰서님하고 소통하셔야 된다. 스폰서님하고.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스폰서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라인과 그룹은 성장이 더디더라고요. 이상해. 그러니까 스폰서라 하면은 뭐냐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위에 스폰서님들 많이 계시고 그룹장님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김영인 그룹장님이나 우리 한성주 그룹장님이나 우리 적어도 SP 이상이신 우리 김명줄 사장님, 그다음에 PT 고유진 사장님, 이런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지금 잠깐만요. 이게 형제 라인하고 이 너무 가까워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막 내가 PM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직급, 원하는 수입이 안 돼. 막 그러면은 이제 다른 형제 라인이 어디서
뭐 좋은 거 있다고 듣고 와. 그러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친다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유 고유진 사장님 사업하기 요새 힘들지? 이러면은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아유 요새 뭐 힘들어. 이래.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러는 거지. 야야야 고유진 사장님 내가 어디 가서 하나 듣고 왔는데 야 화장품 이게 대박이라는데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인 사장님하고는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소통은 누구랑 한다? 스폰서, 위에 업라인 스폰서, 그룹장님들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룹장님들하고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고유진 사장님이 PT시지만요. 우리 고유진 사장님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세요. 자기 사이드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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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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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저렇게 저렇게 해야 될까요? 하고 우리하고 미팅을 해요. 우리 고유진 사장님이.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유아수 사장님이나 이인자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최고 스폰서한테 김영인 사장님이나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맵지라고 그래 맵지 응? 개보도 꺼내놓고 같이 카운셀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카운셀링 하는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그 위에 스폰서는 적어도 두 라인 세 라인을 독립시키고 그 정도의 볼륨을 갖고 있는 스폰서와 경험을 갖고 있는 스폰서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은 조직이 크질 않아요. 조직이 크질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인자 사장님이 계속적으로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님하고 그 위에 있는 스폰서님하고만 커뮤니케이션을 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위에 있는 스폰서가 우리 이제 이인자 사장님 라인은 내 직대 라인이니까 이인자 사장님의 그 스폰서들이 또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최고 스폰서의 이 시스템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고유진 사장님이 우리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유진 사장님의 저 하브라인에 저 부산에 있건 목포에 있건 저 끝에 있는 사장님은 고유진 사장님이 하시는 이 카운셀링이 최고 스폰서인 권경희 사장님의 카운셀링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 스폰서들이 최고 스폰서와 커뮤니가 안 돼.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라인은 조직이 커지질 않더라니까요. 우리 김영임 사장님, 한성주 그룹장님 항상 우리랑 커뮤니케이션해요. 전화해가지고 그분들이 직급이 GP신데도 최고 스폰서 권경희 사장님하고 저희한테 라인 문제, 그룹 문제, 시스템 문제를 갖다 같이 상의를 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최고 스폰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정소진 그룹장님이 직급이 SP야. 그룹장이야. 독립된 그룹장이에요. 그런데 정소진 사장님은 항상 우리랑 커뮤니케이션을 해. 그러면 정소진 사장님이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정소진 사장님의 말이 아닌 거예요. 최고 스폰서인 권경희 사장님의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서 누군가가 잘라먹고 있다. 반드시 그런 라인이 있고 그런 그룹이 있어요. 중간 직급자가 PT나 VP, EVP들이 딱 잘라먹고 그냥 더 이상 전달이 안 돼요. 커뮤니가 안 돼. 그러니까 라인에 성장이 없다. 이런 걸 갖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소통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유아수 사장님은 어디랑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유혜경 사장님하고 지금 독일에 가 계시죠. 유혜경 사장님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유혜경 사장님은 우리 권경희 사장님과 김승준과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 유혜경 사장님은
우리하고 디테일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러면 유학수 사장님은 받아들일 때 이건 유혜경 유두유 그룹장님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최고 스폰서 권경희 사장님의 카운셀링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직을 타고 라인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걸 갖다가 네트워크에서 우산을 친다고 그러는데 절대 중간 직급자들이 우산을 치면은 우산을 쳐가지고 그 조직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위에 스폰서와 카운셀링하고 그 위에 스폰서가 최고 스폰서들과 카운셀링을 하는지를 갖다가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님도 최고 스폰서님과 카운셀링을 하고 계십니까? 카운셀링을 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받고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그룹도 있고 라인도 있고 저도 사이드 라인이 있는데 어떤 라인은 있잖아요. 막 VP 정도도 안 되는 사장님이 자기 하부 라인에 대해서는 노터치하게 만든다니까? 그 위에 스폰서가? 그러니까 이 파트너 사장님을 갖다가 성공시켜야 되는 게 스폰서의 의무인데 파트너를 자기 개인 재산으로 소유물로 생각을 하나 봐요. 최고 스폰서인 내가 가이드를 하려고 해도 우산을 치고 가이드를 못하게 해. 그러면은 그 조직이 크겠어요? 라인이 크겠어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요. 바로 이제 이런 줌 미팅이에요. 이 줌 미팅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 눌렀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 정말 뭐 VP도 안 된 사장님이 몇 명 한 10명 정도 뭐 4~5명 파트너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산을 딱 치고 그 상위 위에 스폰서 VP 사장님의 가이드를 갖다가 못하게 하고 그룹방에서 어떠한 프로모션이나 어떠한 것들을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못하게 자기 파트너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사장님이 실제로 제 라인에 있어요. 그러면 그 라인이 되느냐?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스폰서와 계속 카운셀링을 하지 않으면은 조직이 커나가질 않아요. 스폰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과 최신 정보와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인데 거기서 소통을 갖다가 최고 밑에 있는 파트너와 위에 파트너를 갖다가 단절시키면은 더 이상 조직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보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에디파이, 에디피케이션, 두 번째가 프로모션, 세 번째가 어소시에이션, 네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다섯 번째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동기부여를 슬라이드 쇼가 검정색으로 보여요. 그래요? 네네. 모티베이션 하고 있어요. 아직도 검정색이죠? 아니요, 바뀌었어요. 동기부여. 바뀌었어요. 모티베이션 써 있어요. 돼요? 네네. 예. 다섯 번째가 이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동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나 행사나 이런 데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동기부여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내 열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셀프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 모티베이션 이걸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그걸 그 고게더라고 그래요. 고게더. 이제 우리 베네피플에서는 이제 베네 넘버 5라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베네피플 그룹이 아니신 사장님들도 그 고게더라고 해서 첫 번째 책을 읽는 거예요. 매일 20분에서 30분 동안. 두 번째 예전에는 이제 테이프를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듣죠. 세 번째가 뭐 자사 제품 애용하고 네 번째가 쇼도 플랜하고 다섯 번째가 다섯 번째가 뭔지 잊어버렸다. 죄송해요. 아무튼 이렇게 매일 고개더를 해야 되니까 크게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을 빌딩하는, 조직을 세우는 시스템은 성공의 8단계. 성공의 8단계 1번 꿈과 목표 설정, 2 결의 결단, 3 명단 작성 해가지고 성공의 8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세워진 조직을 잘 매니지먼트하는 추상적 시스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자기 자신을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고게더 베네피플에서 하고 있는 베네 넘버 5예요. 매일매일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테이프 강의 동영상을 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책을 보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뭐 이래 가지고 뭐 책을 읽는 내내 그 다음에 세미나 내내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사장님들한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책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하얗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책을 읽는 동안에 단 한 줄이 나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위대한 상인의 비밀을 쓴 오고 만디노가 작가가 되고 싶어서 평생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작가로서 성공하지 못해서 정말 나 죽어버릴래 하고 권총을 들고 자살을 하러 가던 도중에 그냥 마지막으로 책 한 번 읽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동네 도서관에 들어가서 한 줄의 책 한 줄에 한 문장을 읽고 다시 삶의 목표가 생겨서 나와서 정말 위대한 작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한 줄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책을 봐야 된다.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만들지 않으면은 롱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나 자신을 갖다 모티베이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드림 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꿈.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내가 처음에는 꿈과 목표를 설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설정한 그 꿈과 목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리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다. 동기부여. 다섯 번째가 동기부여고 마지막이 듀플리케이션 복제예요. 복제. 그러면 이 듀플리케이션 이 복제는 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냐? 내가 하면 돼. 내가 스폰서 볼 것도 없고요. 파트너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돼. 나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나만 책을 읽고 나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쇼도 플랜하고 계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내가 먼저 행사에 참여하고 하면은 내 파트너가 그냥 따라한다. 침팬지가 자기 새끼한테 바나나 먹는 법을 말로 가르치지 않는다. 침팬지가
바나나 먹는 법을 자기 새끼한테 말로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친다? 행동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한 번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뭐 건방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늘 고마웠고 처음부터 같이 해주신 우리 사장님들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사했는데 내가 미안한 적은 없었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근데 요번에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미안하더라고. 미안하더라. 그 어떤 점이 미안했느냐? 내가 직급을 못 갔어요. 하다못해 PP라도 갔어야 되는데 PP도 달성을 못했고 내가 CL을 갔어야 되는데 CL을 못 간 거예요. 그게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야. 왜? 내가 그래도 해강그룹의 그룹장인데 그래도 어디 나가서 사장님들이 그룹장이 직급이 CL은 돼야지 여러분들도 어깨 피고 사업하는데 그룹장이라는 사람이 달랑 GP해서 사장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야, CL 가자, CL. 나 CL 간다. 그러고 CL 가고 나서 내가 SCL까지는 미친 듯이 한다. 내가 거기까지 내가 목표 잡았어요. 이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뭐 SCL을 가려면은 CL을 먼저 가야 되는 거니까 가는 거지만은 지금 제가 SCL을 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부터 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SCL 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00만 포인트, 200만 포인트. 200만 포인트에 3레그가 PT 이상, 4레그가 SP 이상이에요. 아, 진짜 장난 아니죠. 포인트는 나올 것 같은데 직급자가 안 나오겠네. 그래서 이 듀플리케이션은 뭐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절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절대 누구의 탓도 하면 안 돼. 스폰서 탓도 아니고 파트너 탓도 아니야. 그냥 뭐든지 하늘도 원망할 게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사장님들 오늘 제가 추상적 시스템 정말 조직을 단단하고 모래알같이 흩어지지 않는 이 시스템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가 에디피케이션. 그냥 우리는 볼 때마다 칭찬 격려. 두 번째가 프로모션. 강력한 프로모션. 강력한 홍보. 사장님들 파트너들한테 뭘 홍보해야 돼? 회사의 시스템. 여행 홍보 계속 해야 돼. 우리 이제부터요. 아, 여행 정말 가고 싶잖아요. 우리 독일에서 돌아오면 그분들이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열심히 하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프로모션,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세 번째가 어소시에이션, 네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은 형제 라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상위 스폰서, 그리고 그 상위 스폰서는 그 위에 적어도 2개, 3개 라인을 독립시키고 큰 그룹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스폰서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모티베이션. 내가 나를 스스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6번째가 듀플리케이션. 듀플리케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다? 나만 잘하면 된다. 절대 내 파트너가 잘하나 못하나를 쳐다보지 말고 내 스폰서가 하나 못하나 쳐다보지 말고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이고 우리 슬로건 중에 하나가 한 명이 10,000명 되는 해강 어소시에이션이잖아요. 권경희 사장님 하나 시작해갖고 몇 명이에요? 17,000명이랍니다. 오늘 하루에 몇천 명씩 올라간다고? 어저께? 많이 올라간대요. 한 명이 10,000명이 되는 시스템 그룹이잖아요. 그 한 명이 우리부터잖아요. 그래서 듀플리케이션은 나부터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